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바꾼 게 화제죠. 네. 예. 바꿔서 내년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는데, 네네. 야당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800억 원이 넘는 보궐선거 비용을 그럼 민주당이 부담해라,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으로 이 내용 팩트체크 하셨다고요? 네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 비용 838억 원 전액을 민주당이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보궐선거 비용은 민주당 때문에 써야 하는 국민이 혈세라면서 쌓아놓은 돈과 다 나라로부터 받는 국고 보조금 이런 게 많은 여당이니까 몇 년만 검소하게 살면 큰 부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이 선거 비용 전액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책임이 민주당이 있기 때문인데요.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모두 성추행 관련 사실과 의혹 때문에 공소가 됐습니다. 네, 보궐선거 비용 여당이 불러왔으니 이런 사태를 여당이 책임져야 된다.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여론도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 주장이 훨씬 우세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미더리서치가 지난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재보궐선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당선자나 정당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여기에다가 중도 사퇴한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14.0%, 또 중도 사퇴하고 출마한 후보 10.8% 순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걸 다 고려하면 결국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22.9%였습니다. 여론도 원인 제공자가 충당해야 한다. 네네. 자, 그러면 이게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가 치러지는 거잖아요. 네, 선거법상으로는 어떤가요? 네, 이 선관위 관계자는 이 공직선거법상 현재 특정 정당이나 개인이 선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없군요. 네네. 보궐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을 따르기 때문인데요.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보궐선거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277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모두 서울시, 부산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필요한 비용을 서울시와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앞당겨진 2017년 대선도 결국 국가에서 부담했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선거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과거 사례를 봐도 정당이나 개인이 비용을 낸 경우는 없고, 또 우리 현행법, 선거법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앞서 여론조사처럼 민주당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국민 여론이 크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당원 개정의 근거로 확인 정치를 내세웠는데요. 이 당원뿐 아니고 국민적 시각에서의 진정한 책임 정치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적 시각에서의 진정한 책임 정치도 고민하자. 네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이 됐죠. 네. 이 구치소에 수감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해서 특혜입니까? 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대법원에서 횡령 및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일 오후에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는데요. 일부에서 이미 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이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에 생활하는 것은 특혜라는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이 동부구치소가 현재 전국 구치소 중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곳입니다. 게다가 4평 독거실에서 생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 확대됐습니다. 이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구속되었을 때 1년간 수감 생활을 한 곳인데요. 이게 2017년 6월 송도구치소를 확장 이전한 곳이어서
현재 구치소 중에서 가장 최신 시설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교도소로 안 가고 구치소로 가냐? 또 구치소 중에서도 하필이면 가장 최신 시설에 수감이 네. 되냐? 네네. 자, 특혜가 맞습니까? 네, 그 법을 좀 따져보면요. 네. 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형집행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11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교도소에,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용자란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서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고요. 즉 기결수를 의미합니다. 네. 반면 미결 수용자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구치소에, 형이 네. 확정된 이후에는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돼야 되는데 그럼 네.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전 대통령은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났고 네. 형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왜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로 간 건가요? 네, 이제 원칙대로면 동부구치소 이송된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이제 유정당국의 수용제 분류 심사를 받은 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교도소로 이감돼야 합니다. 아, 예, 형집행법 제59조에 따르면 분류 심사란 수용자의 인성, 행동 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 측정, 평가하는 과정인데요. 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한국 나이로 80세라는 고령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 지병도 있다고 하고요. 네. 게다가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호 부담도 좀 되고요. 이런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을 한 곳에 둘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보여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령의 전직 대통령 또 네. 두 전직 대통령을 한 곳에 수감하기도 좀 어렵다. 네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로 수감된 건데 네.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교도소 이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네. 고령인데다가 지병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동부구치소에 어떻게 보면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판정을 보류했습니다. 판정을 이건 보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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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팩트체크 해볼 네. 텐데 네. 마지막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예, 저희도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요. 네. 초등학생도 배달 라이더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초등학생도 배달 라이더가 될 수 있다? 네네. 요즘 배달 많이들 받으시죠? 네. 초등학생이 저희 한 분이 제보를 하셨는데요. 네. 이 지난주에 그 음료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네. 뭘 주문하셨는데 매장을 찾아온 배달 라이더가 자전거를 타고 온 초등학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놀라셔가지고 네. 이 초등학생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자기 친구도 오늘부터 일을 시작했다 자랑하면서 나이 제한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이런 제보를 하셨다면 실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취재해 보시니까 그렇던가요? 네, 근로자는 사실 어린이들은 근로자가 될 수 없고 이런 법적인 규정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선 법률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네. 근로기준법 64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예외입니다. 보통 이렇게 어린이 배우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결국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들은 취직 인허증 없이는 근로자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네. 또 이제 일을 하려면 66조에 따라서 그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둬야 합니다. 또 이렇게 인허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고, 임금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어린이를 이 라이더로 채용한 그 배달 대행 업체는 이런 법을 어긴 거네요. 아닙니다. 확인해 봤더니, 네. 일단 그곳 업체가 미성년자 경우 라이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맞았습니다. 업체도? 네, 쿠팡 이츠라는 곳인데요. 네. 쿠팡 이츠 배송사업자 이용요건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일 경우 회사는 배송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회사 배송 프로그램, 앱이죠. 이런 접속 권한을 상실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담당자들이랑 미성년자는 쿠팡 이츠 배달 파트너로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예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부모 등 성인의 정보를 도용해서 가입하는 것은 현재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 미성년자가 배달 파트너로 활동하는 게 발각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업무 위탁 업무 정처분을 내리고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해당 초등학생이 네. 엄마 아빠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명의 도용을 초등학생인데 네. 엄마 아빠 이름으로 이렇게 가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쉬워요? 네, 그래서 직접 해봤습니다. 네. 그 앱에 배달 파트너 등록을 시도해봤는데요. 네. 우선 처음에 뭐 안전운전, 빠르고 정확한 배송, 뭐 고객 응대, 개인정보 보호 등의 간단한 주의사항이 담긴 1분짜리 영상을 시청해야 되고요. 네. 예, 1분 보고 나면 바로 개인정보 페이지에서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을 입력한 뒤 이 수수료 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마신 먹으로 배송 희망 지역, 또 배송 수단, 뭐 도보라든지 자전거 이게 될 수 있겠죠. 이걸 네. 선택한 다음에 배송 사업자 이용 약관, 뭐 보안 확약서, 개인정보 처리무 위탁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에 동의하면 바로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3분 정도 이루어졌고요. 아니 보통 이게 주민번호가 들어가는 데는 왜 개인 인증을 하잖아요. 휴대폰으로 뭐 인증번호가 온다든가.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아이들이 제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 알고 있다면 네. 뭐 쉽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참 가입이 간단하군요. 네, 가입을 완료하면 뭐 2시간 정도 뭐 특수한 형태 근로 종사자 교육을 수료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용은 뭐 산업재해 발생 및 원인, 예방, 교통안전 관리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수료할 수 있는데요. 이게 수료를 안 해도 아이들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쿠팡식에는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는데 앱에서 계속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주문 받으셨어요? 네, 당황해서 일단 거절을 했는데 이게 또 거절을 여러 번 하면 네. 평점이 내려가서 다음부터 주문이 안 들어오는. 배달 오더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곡이를 나중에 탈퇴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팩트체크한 내용, 어린이 배달 라이더는 가능한가? 이거 위법입니다. 예. 네. 방송을 듣고 계신 부모님이나 어린이 여러분, 이 배달이 크고 작은 사고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거 아시죠? 안전을 위해서 뭐 무리한 아르바이트는 좀 삼가셨으면 하고요. 네, 저 배달 대행 업체들도 이제 가입과 안전관리 절차를 좀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인증번호도 없이 그냥 가입하게 하는 거. 물론 뭐 모든 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이렇게 3분 만에 가입해서 우리 송영훈 기자님도 하필이면 또 배달하실 뻔하셨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